네, 한 주간의 기억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엔 포커스. 국민일보의 손동순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기자 손동률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한국에서 예배드리다 고향으로 돌아간 태국 이주민들의 신앙생활 이야기, 네. 그리고 교육감 선거 앞두고 기독교 유권자들이 무엇을 알고 투표해야 하는지 소식 관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태국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태국으로 돌아간 뒤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 펠로우십 교회가 태국으로 돌아간 이주민 134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현지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37%에 그쳤습니다. 네. 5년 전 조사에서는 53%였는데요. 이번에 크게 낮아진 겁니다. 아이고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한국에서는 교회 잘 다녔는데 고향에 돌아가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완전히 중단한 사람도 38%나 됐는데요. 네. 그보다 더 눈여겨볼 응답이 있습니다. 네. 신앙은 아직 있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네. 전체의 23%였습니다. 믿음은 남아있지만 공동체와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네. 신앙이 있는데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태국에 어떻게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인가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국은 불교 문화가 생활 깊숙이 들어있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마을 행사, 네. 장례식, 가족 모임 곳곳에 불교 의례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이 된 뒤에는 이런 자리에서 계속 설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이 의식에는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또 귀국자들이 사는 농촌 지역에는 가까운 교회가 없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교회가 있어도 한국에서 다니던 태국인 공동체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네네. 이주민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주민 선교는 한국에서만 잘하는 걸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뒤 어느 교회와 연결될지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태국에 돌아갔을 때 여기로 가라. 이 사람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연결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펠로우십 교회는 한국에서 훈련받은 태국 귀국자를 현지 사역자로 세우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복음을 들은 이주민이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돌보는 구조입니다. 네네. 한국에서 훈련받은 이주민들이 현지 사역을 하는 구조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은데 바로 교회에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방법도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태국어 묵상집이나 온라인 양육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네. 현지 교회와 바로 연결되지 못해도 모국어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먼저 열어두자는 겁니다. 결국 이주민 선교는 한국에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귀국 이후까지 이어져야 하는 긴 호흡의 사역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주민 선교는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사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이어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오는 6월 3일 교육감 선거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 유권자들도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사학미션 네트워크가 한국교회 학부모 기도회를 주최하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학미션 네트워크는 최근 기독교인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투표 기준은 후보자의 정책이었습니다. 정책을 보겠다는 답이 74.7%였습니다. 정책을 보겠다는 응답자가 많은 건 좋은데 정작 판단할 정보가 충분한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명 중 1명은 교육감 선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네. 또 10명 중 6명 정도는 교육감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송 기자가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죠. 네. 교육 예산을 다루고 교원 인사와 교육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신규 교사를 뽑는 과정이나 교육청 예산 운영에도 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응답자는 이런 권한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조사에서는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을 잘 이해할수록 투표 참여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알수록 더 참여하고 알수록 더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겁니다. 네네. 교육감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
후보가 내건 정책이 진짜 좋은 정책인지 더 고민해서 투표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장에 참여하신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과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러한 이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가 기독교 학교를 비롯해서 지금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또 기독교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귀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러한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육감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고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되기를 다 원하면서도 또 방치하는 이런 모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도 다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들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가서 여러분 선거에 참여하셔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그날 그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말씀보다 전 성도가 다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인 줄 알고 가서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감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한다는 당부가 담겨 있는데요. 특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을 신앙의 책임으로도 바라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번 행사 취지는 누구를 찍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알고 후보자의 정책을 살펴본 뒤 책임 있게 판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응답자의 96%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후보 정책을 정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다음 세대의 성장과 기독 학부모의 역할, 기독교 학교의 회복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네네. 자, 이주민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선교와 선거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손동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